증거기록 순번 396번 신용의 진술조서 6242쪽, 6245쪽 제시하겠습니다. 교정본부장 신용에는 수사기관에서 증인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각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때 포고령의 내용을 휴대전화로 보면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포고령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이 회의실을 나간 후에 포고령이 뉴스에 보도된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이미 나설 때 아이가 이 영장 없이 이런 얘기를 했고 영장 없이 체포 처단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처단이라는 말을 그 포고령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착하기 전에 저는 접했던 것이 맞기 때문에 포고령을 그 나중에 봤다는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사표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사직서 작성한 시각이 00시 09분인데 그 무렵에 피고인과 신용회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포고령을 처음 봤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것이죠? 그건 제 판단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마 회의실을 나간 것은 자정 무렵인 것 같고 제가 사직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한 5분 이상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용지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시간 적고 이런데 그 시간이 5분 이상 걸렸는데 뭐 그 무렵에 봤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자정 전후에 봤다는 것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포고령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증인이 언제 포고령 관련 내용을 알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 그 회의 참석한 사람, 뭐 피고인뿐만 아니라 본부장 등이 이제 어떤 뭐 진술을 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쭉 설명하셨고 네. 포고령에 대해서 그 말고 지금 이제 회의장에 오셨다가 뭐 중간에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지 이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저는 어쨌든 제가 그만두겠다고 나오고 바깥에서 쓰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포고령과 관련돼 가지고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증인이 회의실을 나간 이후에 누군가 포고령이 떴다고 말하여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 뭐 이거는 증인이 모른다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뭐 그 포고령을 그때서야 봤다면은 그 사람들이 뉴스 검색을 제대로 안 했던가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아마 그 진술 조서에 기초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신용의 진술. 신용의 예, 진술 지금 조서. 화면에 띄어져 있는 진술은 증인의 신용의 진술이 아니고. 진술입니다. 네네. 신용의 진술에서 증인과 포고령에 관련된 시간 진술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은 그 회의 장소에서 포고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건 모른다는 거네요. 예, 알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증인 특검 조사 시에 포고령이 위헌 위법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포고령 내용 중에 뭐 정치활동 금지라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표현 같은 것도 함부로 쓰고 있고 그런 다음에 뭐 그런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포고령 자체는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도대체 뭐 상식적으로 봐도 공정한 내용도 아니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서 말했어요. 증인 장관 비서실에서 사직서 작성한 후에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악수하고 돌아서는데 뭐 제가 좀 뭐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가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냥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분 이상 사직서 쓰고 인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그때 두 번째가 출입국 본부장인지 교정본부장인지 그 순서는 진짜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선후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둘 중에 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때 또 제가 말을 끊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 한들 계엄이 말이 됩니까 하고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예. 피고인 박성재가 참석한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하였나요?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선후 관계는 기억 안 나시지만 출입국 본부장과 교정본부장과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보셨죠? 예, 그건 확실히 봤습니다. 회의실 나온 직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회의실 나와서는 사직서를 썼고 두 번째 회의실 나와가지고는 그냥 뭐 저도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균 대변인이 저를 따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치면서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그리고 집에 나왔고 나와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도 막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제가 감찰관이다 보니까 여러 그 뭐 교정, 출입국, 뭐 범죄, 범정 이런 쪽 전부 다 뭐 여러 직원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저는 혼자 나가고 다른 직원들 계속 들어오면서 저보고 인사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상황에서 저 혼자 이렇게 집으로 나가고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1층에 내려와서 그 현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노성균 대변인이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노성균 대변인이 와가지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성균 대변인이 와가지고 감찰관님 저도 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찰관님이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길래 뭐 생각이 같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잘해봐. 행동으로도 한번 잘해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집에 왔습니다. 예,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 법무부 차관 김서구 법무부 대변인 노성균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증인과 공감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노선균 대변인은 저를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당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성우 법무부 차관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무슨 뭐 비상경호 관련해서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만약의 경우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이고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김서구 차관이 뭐 27기고 뭐 원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 치면서 아유 제가 그냥 뭐 어차피 그만두고 놀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 증인이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회의가 계속 진행됐나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한 명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고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두 번째 사표 쓰고 저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노성균 대변인이 따라 나오고 나와서의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인의 언론 인터뷰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감찰관직 사직서 제출한 후에 2024년 12월 4일 MBC 12월 12일 굿모닝 충청과 인터뷰 하셨죠? 굿모닝 충청은 인터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 어딘가에 인터뷰를 했던 거를 굿모닝 충청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MBC하고는 인터뷰한 거 맞습니다. 증거 순번